오늘은 에스테틱 파먹기 6탄. 오늘 제목은 제가 다루기가 가장 불편한 질문을 가장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 샵에 관리사들이 자꾸 그만둬요. 이 문제입니다. 직원에 관한 문제는 사실은 모든 오너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과제입니다. 사실은 직원 문제를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채용의 부분과 육성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고민해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모든 문제는 직원에 관련된 문제는 채용이 전부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바꿔 이야기하면 채용에 모든 답이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짧게 깊숙하게 파야 되기 때문에 저는 다른 거를 다 제치고 먼저 물었습니다. 우리 에스테티션들에게 가장 많이 질문을 던졌던 이야기가 어떤 이유로 퇴사를 결정하느냐라고 저희가 한 300여 분에게 리서치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유가 5가지로 함축이 되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 5가지 중에 가장 큰 문제점이 어떤 것이었냐면 나는 성장 가능성을 이곳에서 못 느낄 때 퇴사를 결심한다 라는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로 퇴사 결정을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요즘 젊은 친구들은 부모님과의 소통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생활에서 느끼는 그 소통 문제는 나와 원장님, 나와 고객들, 또 나와 동료들 사이에 이 소통 문제가 그리도 어렵답니다. 그래서 소통 문제가 생기면 일단 퇴사를 하는 경향이 가장 높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은 문제점이 비금전적 복지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퇴사를 많이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비금전적 복지라는 얘기는 연차 문제, 휴무 문제, 그리고 교육에 대한 육성 투자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금전적 복지에 대한 니즈가 만족스럽지 않았을 때 퇴사를 결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퇴사의 사유 중에 가장 많았던 것이 근무 시간이 길다라고 느끼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5번째 문제점은 우리는 몸을 쓰는 직업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몸의 어떠한 피로도가 너무 높아졌을 때 퇴사를 결정한다라고 이렇게 5가지로 퇴사의 사유가 함축이 되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퇴사의 이유를 알고 나면 사실은 솔루션을 찾기가 쉽지 않을까요? 대다수가 80~90%의 에스테티션들이 이 5가지의 이유로 퇴사를 결정한다라면 이 5가지에 대한 제도적인 것들을 샵에서 준비하고 있다면 훨씬 더 많은 직원들이 함께 샵과 원장님들과 함께 성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5가지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많은 에스테티션들이 원인으로 찾았던 내가 성장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퇴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이 성장에 대한 부분을 과연 우리 샵에서 어떻게 이들에게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 볼 생각입니다. 과연 어떤 부분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에스테티션들의 성장의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가장 심플한 문제인데 과연 우리 샵에 직원을 육성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시스템, 어떤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죠? 심플하게 이야기해서 어떤 능력들을 갖추었을 때 우리는 이 직원을 승진을 시켜주고, 그리고 그 승진에 따른 어떤 업무를 주고 그에 따른 보상 플랜을 갖고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간단한 시스템에 대한 문제 해결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에스테틱뿐 아니라 모든 업종이 저는 마찬가지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직원들의 성장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이런 승진과 보수에 대한 규정을 우리 샵이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먼저 점검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은 성장은 교육을 통해서 성장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장은 사실은 두 가지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개인의 성장이 있고 조직의 성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성장은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는데 조직의 성장에 대해서는 우리 에스테티션들이 아직 많은 학습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오너들, 경영자들 입장에서는 조직의 성장에는 관심이 많지만 개인의 성장을 어떻게 이끌어줘야 되는지에 대한 플랜을 안 가지고 있는 샵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가 입장이 상반된 논리를 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협의점을 찾아야 할까요? 첫째로는 우리 에스테티션들에게 개인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플랜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3, 6, 9, 12로 첫 해 입사를 해서 1년 동안 4분기 동안의 좌 플랜을 직무 플랜이라고 하죠. 직무 플랜을 정해놓고 그 직원이 분기별로 자기가 배워야 될 일들을 일일이 가르치시고 체크하시고 또 칭찬해 주시고 보강해 주시고 이러시면서 1년 동안 개인의 성장에 대한 플랜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온 더 잡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OJT 프로그램을 좀 1년 단위로 길게 늘려서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듯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년이 지나고 나면 그리고 넘어갈 때 이때부터는 리더십 교육과 함께 조직의 성장을 위해서 비전을 공유하는 훈련을 함께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샵이 매출이 1,500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올해 이렇게 선생님이랑 나랑 배운 것을 가지고 현장에 써먹고 이렇게 해서 2,000까지 올라가 보자. 그랬을 때 우리는 비전이 어떻게 된다라는 비전을 쉽게 이룰 수 있는 것들을 함께 만들고 함께 이뤄내는 것들을 습관을 경험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거를 2번, 3번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에스테티션들의 바라보는 관점이 나의 성장이 곧 조직의 성장이고 조직의 성장이 곧 나의 성장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 직원의 이탈률을 막는 방법은 실질적으로 이런 시스템적인 전략적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경영자들이 얼마나 내 직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지가 사실은 여기서부터가 출발이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직원을 뽑아놓은 직원이 1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이 직원들에 대해서 정말 개인의 성장에 관심을 많이 갖고 그들의 니즈를 이것도 역시 커스터마이징을 잘 해나간다라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시스템적인 문제에 나의 정성이 합쳐졌을 때 실질적으로 개인의 성장과 조직의 성장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직원들의 이탈률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